할아버지 집 가기 싫어. 5살 손녀 은지가 생일 파티 날 현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도 박정호 어르신은 반가운 마음에 손녀를 꼭 안아주셨지만 은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엄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좀 이상한 냄새나. 그 말에 박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치셨고 그날 저녁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씻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향수도 가끔 뿌리는데 그런데 손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이후 박 어르신은 손주가 집에 오는 날이면 일부러 마당에만 계시거나 손주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품에 안아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버스를 탔는데 유독 내 옆자리만 비어 있는 것 같았던 적, 며느리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환기 좀 시킬게요 하며 창문을 여는 모습, 예전처럼 손주가 안겨오지 않고 조금씩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들, 혹시 나도 냄새가 나는 걸까? 스스로도 조심스레 떠올려 본 적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마음 한켠에서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세 노인 전문의 유석환입니다. 40년간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90% 이상은 스스로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은은하게 느끼는 특유의 체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냄새 때문에 가족들과의 거리감이 생기는데도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한 채 오해만 쌓여간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불결하거나 나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의 변화, 즉 노화로 인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냄새의 정확한 원인과 생각보다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다시 손주의 품에 당당하게 안길 수 있도록요. 에이 우리 나이 들면 냄새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게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건 아니랍니다. 제가 올해 87인데요. 오랜 세월 어르신들 진료하면서 딱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노인 냄새라는 건요, 절대 더럽게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 때문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랄까요? 젊었을 땐 말 안 해도 땀이 뻘뻘 나서 몸 청소가 저절로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땀이 줄어요.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땀이 안 나니까 몸 안에 있던 노폐물, 독소 같은 게 피부에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세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돼요. 그러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젊었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 피지, 그러니까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달라져요. 50대 넘어서부터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60대, 70대 되면 확 늘어나요. 젊었을 때 나는 땀 냄새랑 완전히 다른 묘하게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향수 뿌려도 잠깐이지 냄새는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 이거 정말 중요해요. 침은 입안 청소부예요. 나이 들면 침도 줄어드니까 입안 세균이 늘어나죠. 입냄새가 심해지는데 그게 몸 전체 냄새와 섞이면 더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땀이 줄고 피지가 변하고 침이 마르니까 이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옷이나 침구를 자주 안 빨거나 물을 적게 마시거나 방 안에 오래만 있으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제 주변 어르신들도 이 방법 써서 가족들과 사이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관리해야 하느냐? 바로 다음 장에서 제일 먼저 씻어야 할
냄새 나는 부위 TOP3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부터 관리해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해요. 그런데도 왜 냄새가 날까요? 예요. 그런데요, 샤워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3세 이정길 어르신인데요. 손주가 집에만 오면 코를 막고 도망간대요. 며느리는 몰래 방향제를 사다 놨고요. 너무 속상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샤워는 매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배꼽이나 겨드랑이는 어떻게 씻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런 데는 뭐 물로 헹구는 거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는 딱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만 제대로 씻어도 냄새는 정말 8090% 줄어듭니다. 먼저 살이 접히는 부위.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이런 데는 땀도 고이고 공기도 잘 안 통해서 세균이 아주 좋아해요. 냄새가 배기 딱 좋은 곳이지요.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9세 김순자 할머니는요. 손녀가 무릎에 안 앉고 도망가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배꼽을 거의 씻지 않으셨더라고요. 배꼽은 알아서 깨끗하지 않나요? 하셨는데 오히려 거기가 세균 천국이었어요. 다음은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가슴 이런 데죠. 머리는 겉만 씻지 마시고 두피까지 꼼꼼히.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셔야 해요. 하루 건너 한 번, 여름철엔 매일 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두피 냄새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마지막으로 땀이 많이 나는 부위, 특히 발이에요.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벌려서 꼼꼼히 씻고 씻은 다음엔 꼭 물기를 말려야 해요. 젖은 발에 양말 바로 신으면 그 안에서 냄새가 퍼지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박영호 어르신은 예전엔 손주가 할아버지 발냄새나 하며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양말 내 거랑 비슷해 하며 웃으면서 같이 신으려고 한대요. 이렇게 살 접히는 곳, 털 많은 곳, 땀이 나는 곳, 이 세 군데만 제대로 씻어도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 반응이 달라지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장에서는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바로 물 마시기예요. 아유, 물이 뭐 그리 대단해요?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요, 정말로 물 한 잔이 여러분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82세 이정순 할머니가 계세요. 얼굴은 고우신데 자꾸 손주가 할머니 옆에 있으면 좀 답답해 이런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드시나 여쭤봤더니 하루에 물 한두 잔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약 먹을 때만. 어르신들 중엔 이런 분 정말 많아요. 목 안 마르면 물 안 찾고 커피나 보리차만 드시는 경우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안 수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몸 안 독소가 피부로, 입으로, 땀으로 나와서 냄새로 나타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밤새 몸 안에 쌓여 있던 찌꺼기, 노폐물, 독소를 물이 쓸어내려 주거든요. 마치 하수구 청소하는 것처럼요. 게다가 하루 6잔 이상 물을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입냄새도 줄어들고 몸 전체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페인이 몸에서 물을 더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2잔은 더 드셔야 해요. 처음엔 물 맛이 없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 정해서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먹기 전에 한 컵, 점심 먹고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6번만 지켜도 하루 물 1리터 이상은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물 마시는 게 습관되면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부가 덜 건조하고 변비도 줄고 냄새도 확 줄어들어요. 이정순 할머니도 물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손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할머니, 요즘 할머니 옆에 있으면 좋은 냄새 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물은 돈도 안 들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럼 다음은 햇볕 산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실천 방법이에요. 바로 햇볕 아래에서 걷는 겁니다. 저는 이걸 햇살 산책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특별하고도 효과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하고 기분도 울적하고 옷을 벗었는데 내 몸에서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느낌.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하십니다. 그럴 땐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바로 햇살 산책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79세 이영자 할머니인데 방 안에서만 지내시다가 손주가 할머니 방 냄새 이상해. 이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후로 창문도 자주 열고 제가 권해드린 햇살 산책을 실천하셨죠. 처음엔 현관 앞만 서성이시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골목 한 바퀴, 한 달 뒤엔 동네 마실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결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 팔짱을 끼고 걷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햇볕은요, 생각보다 우리 몸에 엄청난 좋은 영향을 줍니다. 햇볕을 받으면 살균 작용이 일어나서 피부 표면의 나쁜 세균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햇살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울감도 확 줄어듭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 부드러운 햇볕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모자 하나 쓰시고 집 앞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 발걸음 느릿느릿 괜찮습니다. 그리고 햇살 산책의 또 다른 효과, 바로 땀이 살짝 난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들면 땀이 줄어들어서 몸 안 노폐물이 잘 안 빠진다고요. 그런데 가볍게 걸으면서 햇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땀이 나면서 몸 청소가 됩니다. 너무 추운 날, 너무 더운 날은 피하시고요. 괜찮은 날씨엔 매일 10분,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 보세요. 햇볕은 돈이 안 듭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춥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 여러분의 작은 결심과 10분의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씻는 부위 중에서도 특히 신경 써야 할 곳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씻는 건 다들 하시는데 문제는 어디를 제대로 씻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 진짜 매일 샤워해요. 그런데도 왜 냄새가 날까요? 그런데 샤워 방법을 물어보면요. 머리 헹구고 몸에 물 한번 끼얹고 비누칠은 가슴, 팔, 다리 정도만 살짝. 그게 전부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지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6세 김정호 할아버지인데 며느리가 슬쩍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님, 혹시 배꼽은 안 씻으세요? 처음엔 깜짝 놀라셨대요. 배꼽? 그런 데를 씻어야 하나? 어르신들 세대에선 그런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배꼽 안이 시커멓게 되어 있더래요. 알고 보면 땀, 피지, 먼지, 각질이 다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냄새가 확 줄어드느냐. 첫 번째, 살이 접히는 부위.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데는 물로 대충 헹구는 게 아니라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샤워 후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물기 남으면 또 냄새 납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은 부위. 머리 두피, 겨드랑이, 가슴 부위죠.
머리는 겉만 씻지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머리카락 속 피지와 땀 때문에 냄새가 나기 쉽거든요. 특히 여름철엔 매일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대표적으로 발입니다.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손 넣어 꼼꼼히 문질러 주시고 씻고 난 후엔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안 그러면 습한 발 안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이 세 군데만 매일 잘 관리하셔도요, 주변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예전엔 냄새난다 하던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좋아졌어요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 다음은 발 관리 따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엔 발 관리 이야기입니다. 발. 참 소홀하기 쉽죠? 그런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냄새나는 어르신들 대부분 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80살 이복순 할머니인데요. 평소엔 깔끔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손주가 오면 자꾸 발 가까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슬쩍 어머니 발 한번 봐보세요 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죠. 발가락 사이가요. 그야말로 세균 천국이더라고요. 땀과 각질, 비누 찌꺼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발냄새가 안 날 리가 없죠.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땀도 많고 습기까지 가득하니까 세균이 정말 잘 자라요. 그래서 발냄새가 진짜 강하게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먼저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를 꼭 손가락으로 벌려서 꼼꼼히 씻어야 해요. 비누 거품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발톱 주위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다음으로 샤워 후에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발가락 사이까지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물기 남기면 냄새 원인 됩니다. 그 다음 면양말을 신으세요. 땀 흡수가 잘 되니까요. 그리고 양말은 매일 갈아 신는 게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도 번갈아 신기. 같은 신발만 계속 신지 마시고 하루 신으면 하루는 쉬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면 더 좋고요. 그리고 특별 팁,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살짝 넣어두면 냄새 잡는 데 효과가 좋아요. 요즘은 신발 전용 탈취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제품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도 이 방법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손주가 다시 할머니 발 만져도 돼 하며 장난을 치더래요. 그 얘기 들으시고 울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발은요, 작지만 냄새 잡기엔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관리만 잘해도 몸 전체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다음은 항산화 음식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먹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선생님, 나는 뭘 먹든 냄새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시는데요. 진짜 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결국 우리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독소를 줄이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항산화 식품이에요. 항산화 식품이라는 게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85세 김영호 어르신인데요. 몸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손주가 가까이 오면 자꾸 뒤로 물러나고 가족 모임 때도 왠지 본인 옆자리가 비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항산화 식품 섭취를 권해드렸죠. 특히 추천드리는 음식이 토마토, 사과, 딸기,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와 과일이에요. 특히 색깔이 진한 빨간색, 보라색 식품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김영호 어르신은 하루에 사과 1개, 토마토 2개씩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2달쯤 지나니까 손주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좋은 냄새 나요. 과일 냄새 같아. 그날 이후 김영호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랍니다.
또 마늘 얘기 빼놓을 수 없죠.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마늘 안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몸 안 세균 잡아주고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생으로 먹기 힘들면 마늘 장아찌나 구운 마늘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 배, 수박, 토마토 같이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도 아주 좋아요. 몸 안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5가지 이상 드시면 금상첨화. 밥 먹을 때 나물 1가지, 과일 1조각, 저녁에 토마토 몇 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보세요. 먹는 습관만 조금 바꿔도 냄새뿐 아니라 피부, 변비, 입냄새까지 확 달라집니다. 그럼 다음은 입 관리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관리 부위. 바로 입 관리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아무리 씻어도 입냄새는 잘 안 없어지네요. 그런데요,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입 관리에도 몇 가지 비법이 필요해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조영숙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랑 이야기하다가 손주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입에서 좀 이상한 냄새 나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김 할머니는 매일 칫솔질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고 고민이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비법, 바로 혀 닦기입니다. 우리 입속 냄새의 70% 이상은 혀에서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혀 관리는 안 하세요. 혀 클리너라는 게 있거든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걸로 하루에 한 번씩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는 하루 3번 양치입니다. 식사 후 꼭 닦아주시고 잠자기 전 양치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하루 동안 입안에 쌓인 찌꺼기, 세균들이 밤새 더 번식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무설탕 껌 씹기. 나이가 들면 침이 적게 나오니까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심해집니다. 껌을 씹으면 침샘이 자극돼서 침이 늘어나요. 특히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껌이면 충치 예방에도 좋고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영숙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나서 손주가 다시 할머니 옆에 바싹 붙어서 책 읽어달라고 했대요. 그때 그 미소 진짜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입 관리는요,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서 사람과의 거리, 소통, 따뜻함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옷과 침구, 신발 관리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옷과 침구, 신발 관리가 안 되면 냄새 문제는 끝이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83살 김복래 할머니인데요. 몸은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슬쩍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 이불에서 좀 쾌쾌한 냄새 나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알고 보니까 겨울철이라 침구를 2달 가까이 세탁을 못 하셨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나는 땀, 피지, 각질 같은 게 옷과 침구에 쌓이면 거기가 바로 냄새 공장입니다. 그리고 신발. 하루 종일 땀에 젖은 발을 담그고 있는 신발도 관리 안 하면 발 냄새가 고스란히 남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속옷과 양말은 무조건 매일 갈아입기. 하루 입은 속옷, 양말은 반드시 세탁. 합성 섬유보다 면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겉옷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 특히 여름엔 더 자주 갈아입어야 해요. 셋째, 침구류는 최소 주 1회 세탁. 햇볕에 말리면 살균 효과도 좋고 냄새도 확 줄어듭니다. 넷째, 신발은 2켤레 이상 번갈아 신기. 하루 신었으면 하루는 쉬게 해주세요. 햇볕에 말리거나 베이킹소다를 넣어두면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다섯째, 방과 집안은 아침, 저녁 하루 2번은 환기시키기. 겨울이라도 잠깐이라도 문 열고 환기하면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김복래 할머니도 이 습관을 실천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어머니 방에 들어오면 요즘 포근하고 깨끗한 냄새 나요.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 깨끗함은 몸만 관리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옷, 침구, 신발, 집안까지 함께 관리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별게 아니잖아요. 그저 손주가 내 무릎에 스스럼 없이 앉아주는 그 순간, 며느리가 내 방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누군가 편하게 앉아주는 그 따뜻함. 그런데 그게 냄새 하나 때문에 조금씩 멀어지고 어색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7가지 방법,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몸 제대로 씻기, 물 많이 마시기, 햇볕 산책, 발 청결, 항산화 음식 섭취, 입 관리, 옷침 구신발 관리. 이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더 자신 있게,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손주가 여러분 곁에 와서 말하는 그 말.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좋은 냄새. 나. 그 한마디면 세상 어떤 선물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시니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꼭 이 영상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향기로운 시니어 인생 다시 시작해 봐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